퇴직 후 우리는 조용한 삶을 꿈꿨습니다. 자극도 경쟁도 없는 그저 평범한 하루를. 하지만 바닷가에서 우연히 마주한 한 장면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맛도 특별하지 않았고 커피도 그저 그런. 그런데 사람들은 줄을 서며 기다렸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맛이 아닌 경험을 소비하는 세상. 그 흐름을 처음으로 눈앞에서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아내의 말은 농담처럼 가볍게 들렸지만 그 말 한마디가 결국 우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세계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퇴직금, 대출, 감성 인테리어, SNS 마케팅.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기대와 후회, 성공과 실패, 모든 감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절대 평탄하지 않았지만 돌아보면 분명히 의미 있었던 여정. 그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하고 우연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지혜의 흐름 희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올해 이른을 목전에 둔 퇴직 공무원이다. 국토교통부에서 35년 동안 도시계획과 주거환경정책을 담당하며 도심 개발의 흐름 속에서 한평생을 보냈다. 정책 하나를 세우기 위해 수없이 걷고 수많은 보고서를 만들던 시절이 엊그제 같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강릉이 아닌 제주 한담의 안길로 조용한 여행을 떠났다. 그땐 그저 바람 쐬며 쉬다 오자는 마음뿐이었다. 무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다짐 같은 건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하리만치 날씨가 좋았다. 햇살은 포근하게 내리쬐었고 바다는 조용히 숨을 쉬는 듯했고 길가 억새는 부드러운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렇게 해안을 따라 걷던 우리 부부는 어느 순간 발길이 멈춰졌다.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베이커리 카페. 외관은 세련됐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 보니 빵 맛은 평범했고 커피는 이름값에 못 미쳤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젊은 커플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긴 줄을 서가며 이곳에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데도 줄을 서네.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카페 밖을 내다봤다. 누군가는 인증샷을 찍고 누군가는 틱톡에 영상을 올리고 있었다. 하플 제주감성 카페 같은 해시태그가 줄줄이 붙어 있었다. 그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넘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우리 부부의 인생 이막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부터 그 여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릴까 한다. 그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아내와 말없이 나란히 걷던 중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우리도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아늑한 카페 하나 열어보면 어때요? 직접 만든 빵에 향기 좋은 커피, 공간도 따뜻하게 꾸며서. 당신 원래 설계 잘하잖아. 도시 설계하던 사람이 이런 공간 하나 못 만들겠어? 그 말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아내의 눈빛 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섞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는 곧바로 제주 해안 도로 인근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오래된 건물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곳 3층 루프탑에서 내려다보는 바다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다. 여기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퇴직금의 일부와 서울의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약 1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했다. 처음엔 소박하게 시작하려 했다. 작고 정감 있는 공간에서 아내가 손님과 이야기 나누고 나는 주방 뒷정리를 돕는 그런 일상.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조언은 달랐다. 요즘은 감성 인테리어가 아니면 손님 못 끌어요. 공간도 넓어야지 사진 한 장 제대로 안 나오면 끝이에요. 망설이던 우리도 어느새 점점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냥 먹고 사는 가게가 아니라 찾아오고 머물고 또다시 오고 싶은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다. 나는 그날부터 제주뿐 아니라 서울, 근교, 부산, 전주, 심지어 거제도까지 유명 카페들을 발품 팔며 돌아다녔다. 유명 빵 종류, 고객 동선, 메뉴판 구성, 테이블 간격, 회전율까지 노트에 일일이 적었다. 공간을 만드는 일은 내게 익숙한 일이었지만 이건 전혀 다른 결이었다. 매일 밤마다 아내와 스케치북을 펴고 어느 벽에 무슨 색을 칠할지, 창밖 풍경을 어떻게 액자처럼 담을지, 테이블마다 다른 조명을 둘지 고민했다. 낮엔 소품 시장과 조명 가게를 돌아다니며 하루하루가 프로젝트처럼 흘러갔다. 서로 지쳐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간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조차 우리에겐 설렘이었다. 가끔은 너무 지쳐서 하루 종일 서로 한마디도 안 하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무언의 시간마저도 둘이 함께였기에 더 따뜻하게 기억된다. 우린 잘 알고 있었다. 제빵 기술은 하루아침에 익힐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과감히 제주 본토의 유명 베이커리에서 경력 있는 제빵사를 정규직으로 모셨다. 맛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이다. 나는 운영 전반을 도맡았다. 고객 응대부터 회계, 마케팅, 재고 정리, 동선 설계까지. 현장감 넘치는 일은 퇴직 전 내 일상과는 전혀 달랐지만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마주하며 일하는 매 순간이 신선했다. 오픈 전날 밤, 우리는 가게 안조용한 불빛 속에 서 있었다. 진열장은 아직 비어 있었지만 벽에 걸린 액자와 조명 아래 반짝이는 소품들 속에서 이미 상상 속에 손님들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네. 아내의 목소리에 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설렘으로 가득 찬 두 번째 인생의 첫걸음이었다. 가게가 열리자 SNS는 빠르게 반응했다. 제주 뷰카페 대박. 맛과 분위기 모두 잡은 디저트 핫플. 틱톡과 유튜브 쇼츠에는 우리 카페 영상이 연일 올라왔고 주말이면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기도 했다. 지역 방송에 소개된 이후 평일 낮에도 긴 대기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 매일이 기적처럼 흘렀다. 새벽이면 오븐에서 갓 나온 크루아상의 고소한 향이 가게 안을 채우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 때면 커피 향과 함께 손님들이 들어왔다. 아이 손을 잡은 엄마, 제주 여행 중인 연인, 근처 부대에서 외출 나온 군인들까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내는 항상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느 늦은 오후 한가한 틈에 아내가 낮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정말 꿈꾸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두 번째 인생이야. 전보다 훨씬 좋아. 그 시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이 되자 관광객의 발길은 끊기고 해변은 닫혔다. 평일은 물론 주말조차 한산해졌다. 고정비는 여전했고 적자는 빠르게 불어났다. 결국 직원들과 제빵사에게 고개를 숙이고 계약을 종료했다. 모든 걸 다시 처음으로 되돌렸다. 우리는 직접 청소하고 카운터를 지키고 최소한의 빵만 외부에서 납품받아 운영을 이어갔다. 포기할 순 없었다. 겨울이 오기 전 다음 여름을 위한 시간이 남아있다고 믿었다. 아내는 SNS 계정을 새로 정비했고 나는 온라인 마케팅 책을 꺼내 다시 공부했다. 예전 사진을 보정하고 가게 조명을 바꾸고 가구를 재배치하며 가게 분위기를 바다와 감성이라는 콘셉트로 정리했다. 봄에는 바다 색감에 어울리는 한정 디저트와 시즌 음료를 기획해 출시했고 직접 전단지를 디자인해 제주공항과 관광지에 나눠 돌렸다. 내년 여름엔 반드시 다시 손님들이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다. 그리고 마침내 여름이 다가왔다. 6월 중순, 마침내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찾아오자 주말부터 손님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SNS에 지난 해의 후기들이 슬금슬금 떠오르고
카페 앞에는 다시 사진을 찍는 커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조심스럽게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기쁨은 생각보다 짧았다. 바로 옆 건물에 마치 준비라도 한 듯 두 곳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연달아 문을 열었다. 한 곳은 바다 쪽 전면을 통유리로 만든 트렌디한 브런치 카페였고, 다른 한 곳은 전국 체인망을 갖춘 본사 마케팅이 강한 브랜드였다. 제주는 관광지다. 손님들은 선택지가 많을수록 즐거워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선택지 중 그저 하나일 뿐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움직였다. 가격을 낮춰보고 음료 쿠폰 이벤트도 돌렸지만 유명세 앞에선 모두 묻혔다. 오히려 손님들은 예쁘긴 한데 특별하진 않다 는 애매한 평을 남겼고, 점점 발길은 줄어들었다. 체력도 자금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8월 중순 기상청은 역대급 장마와 태풍 케이누 KANUN의 상륙을 예보했다. 그날 강풍과 폭우가 제주의 해안을 휩쓸었고, 우리 카페의 루프탑 유리는 산산이 부서졌다. 2층 천장엔 빗물이 스며들고 전기는 순식간에 끊겼다. 영업은 전면 중단됐다. 복구에는 수천만 원이 들었고, 일부는 보험으로 보상받았지만 손실의 반도 메우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미 누적된 적자와 줄어든 매출, 고정 임대료와 매달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우리에게 여유라는 단어를 지워버렸다. 더는 버틸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리는 불 꺼진 루프탑에 올라 바다를 바라봤다. 저 멀리 파도 소리만 들리는 어둠 속에서 나는 문득 오픈 첫날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람들로 가득했던 매장, 커피 향기, 갓 구운 크루아상 냄새, 밝은 음악. 모두 내 귀에 생생히 맴돌았다. 내가 지키지 못했다 는 자책감에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정말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다. 다음 날부터 나는 구직 사이트를 새로 고침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서류를 낸 곳에서는 연락조차 없거나 며칠 뒤 자동으로 불합격 문자가 왔다. 경비직은 체력 테스트에서 나이가 걸렸고, 마트나 편의점 알바도 60대 이상은 면접 대상이 아니다 는 말을 들었다. 세상이 냉정하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 어느새 나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잠 못 이루던 어느 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이랬다. 은퇴 후 60대도 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현실. 영상 속 주인공은 나보다도 나이가 더 있어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 역시 정년을 마치고 삶의 공백 속에서 길을 잃었고 마침내 대리운전을 시작했다고 담담히 말했다. 몸은 피곤해도 눈치 안 보고 내가 나설 수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스마트폰에 카카오 티데리 앱을 설치하고 기사 등록을 신청했다. 운전면허, 무사고 3년, 스마트폰만 있으면 됐다. 무엇보다 나이 제한이 없었다는 점이 놀라웠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관용차를 타고 출장 다니며 브리핑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다. 이제는 손님을 태우고 밤거리를 달리는 현실. 자존심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상황은 선택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매달 300만 원 넘는 이자, 바닥이 드러나는 통장. 무엇보다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내 눈을 피하는 그 표정. 어떤 일이든 지금은 시작해야 했다. 첫날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켰다. 저녁 8시 첫 호출. 제주 시내에서 애월까지. 손님은 말이 없었고 도착하자 짧게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내렸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다. 하지만 세상은 늘 그렇게 온화하진 않았다. 술에 취해 반말하는 사람, 담배부터 꺼내드는 사람, 늦게 왔다고 짜증부터 내는 손님.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지금은 화낼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알기에.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도로 위를 달리고 해 뜨기 직전에 집에 돌아온다.
한 달 25일 정도 뛰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남짓. 기름값, 보험료, 수수료를 빼면 많지 않지만 손으로 직접 번 돈이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아내였다. 여보, 제발 그런 일까지는 하지 말아요. 우리 그냥 조금 줄여서 살자. 울먹이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지금 내가 이것마저 안 하면 우리 둘 다 무너져. 그 후로 매일 밤 출근 전 거울 앞에 선다. 한때 수백 명 앞에서 발표하던 얼굴이 이제는 핸들을 꼭 쥐고 밤길을 달리는 얼굴이 됐지만 나는 아직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 가끔 손님이 내리고 텅 빈 조수석을 바라본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핸들을 잡고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던 우리의 책임이 더 컸다는 사실을요. 돌아보면 여러 징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5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기본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는 그 기본을 놓쳤고 그 결과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첫째, 해보지 않은 분야에 큰 돈을 들이기 전에 잠시 멈춰 보십시오. 우리는 베이커리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요즘 잘 된다더라 는 말과 SNS에서 본 핫플레이스의 겉모습에만 이끌려 뛰어들었죠. 현장을 모르고 들어가는 건 말 그대로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부딪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둘째, 크기보다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인테리어는 무조건 고급스럽게 해야 한다. 는 말에 끌려 시작부터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지는 계절에 따라 손님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고정비는 매달 빠져나가는데 수입은 들쑥날쑥. 멋진 인테리어가 우리를 지켜주진 않았습니다. 셋째, 대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퇴직금을 지키고 싶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올라가고 상황은 악화되었고 결국 그 퇴직금은 이자를 막는 데 쓰였습니다. 지키려 했던 돈이 오히려 가장 먼저 사라졌습니다. 넷째, 비수기를 대비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에 호황에만 기대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발길은 뚝 끊겼고 겨울에는 더 참담했습니다. 관광지는 계절 산업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조차 놓친 겁니다. 사업은 1년 내내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시작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장 조사는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주변 경쟁 환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문을 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근처에 뷰 좋은 카페들이 10곳이 넘고 그들 모두가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입지 좋다. 는 말은 그저 착각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시작 전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바다를 보며 웃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요즘도 가끔 후배들이 묻습니다. 선배님, 퇴직하고 나면 뭘 해야 하나요?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당신이 잘 아는 분야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작하세요. 사업이란 건 반짝이는 꿈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가운 숫자와 냉정한 사람, 그리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 요즘 우리 부부는 하루하루를 천천히 그리고 고요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 너머로 김치찌개 냄새가 먼저 반겨줍니다. 식탁엔 2잔의 커피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아내의 따뜻한 미소. 창밖 하늘이 조금씩 하얗게 물들어가는 그 짧은 시간. 그저 함께 바라본다는 이유만으로도
그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동네 마트 안반 창가게에서 오전 시간만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체력적으로 버거워했지만 웃으며 인사 나누는 게 점점 즐겁다 고 말해주는 걸 보면 아내 역시 삶의 리듬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주 되새깁니다. 퇴직 후 처음 그렸던 자유로운 인생 이막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매서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 이 평범하고도 조용한 하루가 얼마나 귀중한지 몸으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은 퇴직금 일부와 대출 정리를 위해 차곡차곡 모은 소액의 예금. 우리는 그걸로 새로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무리한 투자도 대출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크기가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이제는 지속 가능한 하루를 중심에 두기로 했습니다. 최근엔 아주 소박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원룸 하나를 마련해 월세 임대를 넣는 것. 수익이 크진 않겠지만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온다면 우리의 노후가 조금은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레 또 하나의 꿈을 꿔봅니다. 밤길을 달리며 썼던 메모들과 일기들. 그 조각들을 모아 작은 전자책으로 엮는 것.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겠죠. 다시 핸들을 잡은 남자의 이야기. 어느 날 나처럼 갈림길 앞에 선 누군가에게 그 책이 조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마무리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가끔 루프탑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매장에 가득 퍼졌던 갓 구운 빵 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아내의 환한 미소.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게 꿈만 같지만 분명히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열정과 용기는 진짜였고 저는 그 진심마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그 열정 앞에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지금 우리는 더 편안하고 단단한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존심보다는 현실, 허영보다는 생존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언젠가 우리를 다시 안정된 땅으로 이끌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실패는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빚을 다 갚고 작아도 우리 집 하나 마련하고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따뜻한 노후,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퇴직 후 다시 핸들을 잡은 남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여정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겠지요.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패가 누군가에겐 안전한 시작이 되기를. 사람은 누구나 두 번째 인생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언제나 반짝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퇴직 후의 자유는 때로 혹독했고 우리는 실패를 겪으며 꿈보다 현실이 더 단단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야기 속 그 부부처럼 열정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당신의 마음의 작은 불빛 하나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마지막 계절이 오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